또 발암물질이나 중금속 같은 걸 흡착해서 장벽에 닿기 전에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체의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항염, 항암 성분까지도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이 9대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음식, 물론 뭐 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다 들어있는 음식이 바로 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수 식품이다. 암 환자에게 과일을 강력 추천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이 9가지라는 것을 이제 9대 영양소로 표현을 하자면 이 9대 영양소가 과연 다 들어있는 음식이 있을까? 바로 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9대 영양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3대 영양소,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추가적으로 2대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그 다음에 식이섬유까지 이 6대 영양소는 세계보건기구가 강조하는 영양소죠. 그 외에 이 3가지 영양소는 꼭 필요한데 지정되지 않았지만 제가 이 3가지 영양소를 덧붙이면 이제 물, 그리고 파이토케미컬, 그리고 효소입니다. 근데 이 9대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음식, 물론 뭐 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다 들어있는 음식이 바로 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수 식품이다 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이렇게 왜 과일에 9대 영양소가 다 들어있을까? 일단 가공한 음식과의 차이에서 비교해 본다면 바로 자연의 산물은 수백만에 걸쳐서 완벽한 조합을 만들어낸다. 자연의 질서는 과학을 초월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의 몸도 수천만 년 동안 과일의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일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과일을 탄수화물 음식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과일 속에 들어있는 바로 당분 때문입니다. 이 당분은 자연당이죠. 정제한 가공당이 아니고 자연의 복합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포도당과 과당과 자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포도당은 우리 몸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에너지원이 되고요. 특히 뇌세포가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됩니다. 뇌는 전체 체중의 2%밖에 되지 않지만 포도당의 20%를 바로 뇌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과일을 먹으면 이 포도당이 흡수가 되어서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피로도 줄어들고 집중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정제된 당분과는 아예 다릅니다. 과일당을 정말 오해하시는데 정제된 당분에 없는 식이섬유가 같이 있잖아요. 또 수분이 있고 다양한 파이토케미컬 같은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천천히 꾸준하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또 뚝 떨어지는 저혈당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과일을 먹어서 혈당이 올라갔어요 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당분이니까 혈당이 올라가나 중요한 것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냐 일으키지 않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비타민입니다. 과일은 정말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죠. 특히 과일에 들어있는 비타민, 또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는 계속 끊임없이 활성산소가 생겨요. 특히 세포 안과 밖에 다 활성산소가 생기는데 바로 비타민 C, 과일에 들어있는 이 영양소는 세포 속에 있는 이 활성산소까지 같이 제거하기 때문에 세포 속의 DNA, 망가질 수 있는 DNA도 망가지지 않도록 돕습니다. 하루 100mg을 권장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충분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정말 과일 하나 섭취하는 것 매우 중요한 우리의 생활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영양소가 또 비타민 A가 있는데요. 비타민 A는 세포막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또 시력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세포 재생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E의 경우에는 세포막에 있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막은 이중 지질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용성 항산화 비타민 성분이 바로 세포막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막이 산화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비타민 E가 풍부한 과일들, 아보카도 같은 지용성, 기름이 있는 그런 과일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엽산 같은 비타민의 경우에는 DNA 합성에 필수적이고 세포 분해를 돕기 때문에 임산부들이 꼭 먹어야 되는 비타민으로 추천을 하고 있죠. 또 엽산과 비타민 B6, B12는 혈관의 동맥경화를 막는,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호모시스텐을 줄여주기 때문에 혈관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영양소가 됩니다. 네, 세 번째는 미네랄입니다. 제가 과일의 수분은 고급 수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냥 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린 과일을 먹을 경우에는 사실 고급 수분을 다 날리고 이 과육만 먹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아까운 이 과일 섭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일에 들어있는 수분은 일반 맹물이 아니죠. 그 안에는 충분한 미네랄들이 있습니다. 칼륨, 마그네슘, 칼슘, 철분, 아연, 다양한 미네랄들이 있고요. 여기서도 아까 그 칼륨이라는 거, 세포 내액과 외액에 전해질 균형을 맞춰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 칼륨이 풍부한, 미네랄이 풍부한 이 과일을 먹는 것은 전해질 균형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일 속에 들어있는 마그네슘 같은 경우도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매우 중요한 보조 효소 영양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만들고 DNA를 복구하고 근육 이완 이런 데 있어서도 매우 필수적인 영양소고요. 이 마그네슘은 바나나나 아보카도, 무화과 같은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네 번째는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 선정한 6대 6번째 영양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식이섬유는 수용성과 불용성이 있어요. 수용성은 말 그대로 물에 녹는 것, 불용성은 물에 녹지 않는 것. 우리가 거친 잡곡의 그 껍질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불용성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또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하는 것도 바로 불용성 식이섬유 때문인데요. 과일의 식이섬유의 특징은 수용성 식이섬유도 많고 또 불용성 식이섬유도 같이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아요. 현미나 어떤 콩 껍질이나 또 채소에만 있는 불용성 식이섬유만 가지고는 장 건강을 완벽하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꼭 필요한데 그 이유는 장에서 젤처럼 변해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또 장내 건강한 이 배변 활동들을 촉진시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장내 환경에 있어서도 면역력의 70%를 장이 담당한다고 했잖아요. 네, 바로 이 장 면역력을 위해서도 이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같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과일의 식이섬유를 보충하는 것은 한국인들에게 저는 너무나 꼭 필요하다라고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불용성 식이섬유, 이거는 과일에도 있고 잡곡이나 채소에도 있습니다. 이 불용성 식이섬유는 유익균의 먹이도 되지만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또 중금속을 흡착시키고 장 연동 운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또 변비를 막아주는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발암물질이나 중금속 같은 걸 흡착해서 장벽에 닿기 전에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다섯 번째 영양소는 바로 파이토케미컬,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우리는 항산화 영양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 제약회사나 기능성 제품을 만드는 곳에서 그것을 추출해가지고 따로 또 먹기도 합니다. 근데 과일 하나도 안 먹고 그런 보충제만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먼저는 가장 자연의 상태, 추출한 것도 결국 자연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자연의 상태, 특히 과일 그대로를 섭취하는 것을 더 먼저 1순위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이 식물 영양소는 사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넘는다고 볼 수 있어요. 아직 다 밝혀내지 못했다라는 것이 사실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밝혀낸 것들이 블루베리,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체리, 포도에 들어있는 이런 성분들인데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작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특히 색깔이 이제 진할수록 보라색, 빨강색, 노란색, 이게 진할수록 항산화 정도가 더 높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런 성분들은 세포막에서 또 세포 내에서 몸 전체에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항염, 항암 성분까지도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퀘르세틴도 비염이나 기관지나 폐 쪽에 이런 쪽에 있어서 항산화 역할을 매우 크게 하기 때문에 사과와 또 사과에 퀘르세틴을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비염이나 또 폐 쪽
기관지 쪽에 천식 같은 이런 질병들을 굉장히 많이 완화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노란색, 주황색 이런 것들은 카로틴 계열의 베타카로틴이라고 알려진 카로틴 계열의 항산화 영양소인데요. 역시 항염 효과,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 또 피부에도 좋은 여러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 효소입니다. 네, 효소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물, 식물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촉매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살아있어야만 효소의 활성이 있는 상태예요. 네, 과일은 살아있는 상태잖아요. 과일을 끓이거나 말리지 않는 이상 수분이 있는 그 과일을 그대로 먹게 되면 살아있는 효소를 많이 섭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효소는 우리 몸에서도 소화 효소도 있고 대사 효소도 있고 잠재 효소, 원형의 효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일 효소를 섭취하게 되면 일단 소화 대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소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몸의 소화 효소를 분비할 필요가 없는 아주 이상적인 식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과일의 소화 효소로도 많이 알려진 게 이미 있죠.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 파파야의 파파인 같은 거, 키위의 액티니딘 같은 것은 이미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로 소화작용을 크게 돕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소라는 것은 음식으로 보충해주지 않으면 내 몸에서 계속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효소 생산량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건강을 오랫동안 건강을 미리 지키고 싶다거나 또는 병이 있다거나 또 약간 이제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는 식품을 통해서 효소를 보충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때 가장 좋은 음식이 바로 과일을 통으로 섭취하는 것, 과일 섭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물입니다. 과일의 거의 80%, 90%는 다 물이에요. 과일은 그래서 대부분이 물이기 때문에 칼로리가 아주 낮은 저칼로리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 고칼로리 막 제거하고 노력하시잖아요. 근데 과일은 항상 살찐다라고 하시겠지만 과일 섭취하시면 살이 아주 잘 빠집니다. 그런데 이 과일에 들어있는 이 물 자체가 미네랄과 비타민, 당분까지 녹아있는 아주 고급 수분입니다. 세포막으로 잘 통과하고 세포에 잘 수분을 공급해 줍니다. 수박이나 오렌지나 자몽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은 여름철 더운 날에 최고의 수분 보충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단백질과 지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과일에 단백질이 많을까요? 많지는 않긴 합니다. 하지만 이 과일을 구성하는 전체를 봤을 때 이 단백질과 지방이 있는 과일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9대 영양소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히 어떤 과일의 경우에는 지방이 많죠. 네, 아보카도 같은 과일들은 또 비타민 E 같은 자연 필수 지방이 많습니다. 단백질과 지방도 1%, 2%, 아보카도의 경우는 지방이 좀 많긴 하지만 이렇게 좀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정말 탄단지, 비타민, 미네랄, 효소, 파이토케미컬, 수분까지 또 식이섬유 이렇게 9대 영양소가 너무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음식은 과일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과일에 9대 영양소,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를 정말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과일과 함께 단백질과 지방을 보충할 수 있는 또 다른 식물성 음식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에는 20%, 30% 단백질과 지방이 같이 있기 때문에 과일과 함께 견과류, 전체적인 표현은 제가 열매 식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과일과 함께 견과류 이런 열매 식사를 하게 되면 9대 영양소를 정말 다 함께 먹을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9대 영양소가 과일과 함께 이 견과류 열매까지 함께 포함을 시킨다면 정말 자연스럽게 또 조화롭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제, 보충제, 어떤 기능성 식품들을 하나하나 계산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특정 상황에서 염증이 많은 상황, 암 환자 상황에서는 필요한 경우 당연히 있을 수 있으나 일단 일반인들이 또 일반 식사 또 어떤 암 환자 식사를 할지라도 일단은 자연에 살아있는 그 상태의 과일 섭취를 꼭 하루에 식사 중에 꼭 같이 하셔서 우리 몸 전체가 가지고 있는 조화로운 건강에 이 9대 영양소를 꼭 같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몸은 정말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하나 몇 그램 몇 그램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보다 자연의 우리 몸도 자연 또 자연의 산물인 식물성 음식들을 통해서 가장 조화로운 영양 섭취를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정말 위대한 그런 조합과 그런 질서들을 꼭 활용을 하시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